자, 안녕하세요. 성경세무사입니다. 종소세 신고를 잘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근데 오늘은 요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한 후 신고 얘기인데, 신고 기한은 지났는데 5월 31일까지였죠? 종합소득세 신고가. 근데 이제 그때까지 신고를 지금 못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요게 가만 보면요, 신고 기한까지 신고를 못하시는 이유들이 미루고 계세요. 바쁜 것도 있고, 그리고 신고 자체가 이제 어렵고 귀찮고 머리가 아프니까 다음 주에 하지 다음 주에 하지 이러다가 어느새 이제 말일이 지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나고 났으니까 어차피 늦은 거 시간 날 때 천천히 하지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한이 지났다는 거를 알았을 때 바로 신고하셔야 돼요. 그 이유도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소득세를 신고 기한 안에 대부분 신고를 하시는데요. 신고 기한이 지난 다음에도 신고를 또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세 가지 경우인데, 오늘 말씀드리는 기한 후 신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알고 계시다시피 경정청구라는 것도 있고 수정신고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하면 신고를 아예 안 했을 때 하게 되는 게 기한 후 신고고요. 뒤에 이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이미 신고를 신고 기한 안에 했을 때, 그리고 그 신고한 게 잘못됐을 때 다시 하게 되는 게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죠. 그래서 기한 후 신고와 수정신고, 경정청구는 신고를 기한 내에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 개념이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기한 후 신고를 하는 방법, 그리고 그 기한 후 신고할 때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가산세거든요. 왜냐하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가산세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택스를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홈택스 들어오시면 기한 후 신고도 똑같아요.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그래서 신고납부 탭으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여기도 있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이런 메뉴들로 들어가시면 익히 알고 계시는 요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것도 기한 후 신고 메뉴가 별도로 있죠. 그리고 일반 신고에서도 기한 후 신고 메뉴가 있고요. 그리고 근로소득 신고하는 탭에서도 역시 기한 후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로 일단 들어가시면 기본 정보 입력부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이게 메뉴거든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기한 후 신고를 하시는 건데, 이게 그 정기 신고하고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거를 다시 작성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게 기한 후 신고입니다. 수정 신고나 경정 청구는 이제 조금 다르죠. 조금 다른데, 기한 후 신고는 기존에 정기 신고하고 똑같거든요. 단지 이제 몇 가지 유의해야 되는 것들만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여기 신고할 때 귀속 연도를 내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해당 연도를 선택하셔야 돼요. 기한 후 신고가 지금 5월 달이 지나가지고 바로 말씀을 드리니까 무조건 2022년도 같겠지만, 근데 이거는 재작년 거를 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기한 후 신고니까 그 전년도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한 후 신고를 하고자 하는 연도를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기속 연도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가산세,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기 신고에서는 가산세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이미 신고 기한이 지났고 납부 기한도 지났기 때문에 그 의무를 지키지 않은 벌칙의 개념으로 가산세를 내야 되니까 가산세 명세서도 반드시 여기서는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외에는 모든 과정이 정기 신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각 그 단순 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할 거냐, 기준 경비율로 할 거냐, 아니면 장부를 만들어서 기장 신고를 할 거냐는 어차피 방법은 정기 신고하고 똑같기 때문에 기존에 제 영상을 선택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주의해서 생각해야 되는 가산세 명세서 작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앞에 내용은 이제 다 작성을 했다고 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 있었던 가산세 명세서 화면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업장 정보가 나오는데, 이 밑으로 이제 무신고 가산세를 시작으로 이 밑으로 이제 가산세 항목이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근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이 무신고 가산세 그 밑에 있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산세 명세서 작성하는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이 가산세에 대해서 이론적인 거를 좀 알고 넘어갈게요. 그래야 작성을 할 테니까. 기한 후 신고는 5월 31일이 신고 기한이잖아요. 종소세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기한을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 명칭이 기한 후 신고고요. 그리고 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고가 지금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신고는, 그러니까 종소세 같은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신고도 해야 되지만 납부도 해야 돼요, 세금을.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있는데 5월 30일이 지났다 그러면 미납부가 돼버리죠. 그래서 그 납부를 지금 지연하고 있는 거니까 납부 지연 가산세 요렇게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먼저 이제 무신고 가산세부터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하나는 복식부기 의무자, 지금 종합소득세니까 개인 사업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인 아니고요. 복식부기 의무자와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를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일단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사업자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릴게요. 납부해야 될 세액의 20%가 무신고 가산세예요. 원래 신고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 납부세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세액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리고 그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도 부정행위 등의 경우에는 이 20%가 아니라 40%를 적용해야 됩니다. 부정행위라는 건 뭐 고의로 장부를 파손시키거나 아니면 뭐 고의로 은닉하거나 뭐 이런 세금을 안 내기 위한 적극적인 부정하고 부당한 노력들이 들어간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20%가 아니라 40%를 적용하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좀 다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이 밑에, 그러니까 납부해야 될 세액의 20% 그리고 부정행위 등의 경우에는 40%를 적용하는데, 만약에 수익 금액의 0.07%를 곱했을 때 그 금액이 크면 이거를 적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게 맥스로 돼 있죠. 그러니까 1번은 납부해야 될 세액의 20%와 2번은 수익 금액의 0.07%를 비교해 가지고 둘 중에 큰 금액을 가산세로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같은 경우에는 이 일반적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납부해야 될 세액이 없다 그러면 가산세도 없어요. 가산세가 없는 게 맞는데, 복식부기 의무자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마음 놓고 있다가는 여기 지금 수익 금액의 0.07%, 부정행위 등의 경우에는 0.14%의 가산세를 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납부세액이 없다고 가산세가 없을 수 있다는 건 뭐 100%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무신고 가산세도 이 기한 후 신고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니까 그 신고 기한을 경과한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가산세죠. 이 가산세가 나오더라도 50%를 감면하게 되는 거고요.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30%를 감면해 줍니다. 그 다음에 뭐 6개월 이내에 하게 되면 20%를 감면을 해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어차피 늦은 거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하지 뭐, 이거는 지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거의 한 달 안에 하면 가산세가 50%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알았을 때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무신고 가산세는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죠. 5월 31일까지 세액을 납부도 해야 되는데 무신고를 했다는 건 당연히 납부도 안 했겠죠. 따라서 이 납부 지연 가산세도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 그러니까 내야 될 세액에다가 납부 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하는 당일 그 날까지의 일수를 곱해주고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 이자율이 0.022%를 적용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안 낸 세금 곱하기 0.022% 곱하기 일수를 곱하면 이 납부 지연 가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홈택스로 돌아와서 가산세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무신고 가산세부터 시작을 하는데, 좀 내려볼게요. 내리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여기 무신고 가산세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납부 지연 가산세 요거를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입력은 여기 감면 계산기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감면 계산기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기준 금액 하고요. 가산세액이 계산되면 감면율을 선택하시면 감면 세액 빼고 나머지 가산세액이 이제 표시되겠죠.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아래 있는 납부 지연 가산세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 계산하기를 들어가셔가지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납부 기한이 나오겠죠. 요건 5월 31일까지일 거고, 그 다음에 신고 일자, 그러니까 지금 기한 후 신고 하게 되는 그 날짜를 선택하게 되면 미납 일수가 나와요. 그러면 이 미납 일수하고 세액은 이미 계산이 됐겠죠. 가산세 하기 전에. 그래서 그 미납세액을 입력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적용하기를 하면
요 뒤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아래로 더 내려오면 가산세 항목들이 쭉 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급 명세서 그 원천 징수하는 사업자들은 그 지난해 원천 징수한 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지급 명세서 제출을 해 줘야 되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 있는데 그 지급 명세서를 미제출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가산세를 계산해서 같이 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간이지급 명세서 이런 것들도 제출하게 되는데 그것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가산세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도 계속 이제 가산세 항목들이 있어요. 뭐 증빙불미 가산세나 영수증 수치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에 이제 해당되는 거는 별도의 문제이고 오늘은 기한 후 신고, 그러니까 신고 기한이 지나가지고 신고를 할 때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아까 봤던 무신고 가산세 그리고 납부 지연 가산세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적용을 해가지고 기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기한 후 신고라도 정기 신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신고해야 되는 유형에 따라서 기존의 정기 신고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그 영상으로 신고하시되 오늘 말씀드린 이 가산세 명세서만 같이 작성을 하셔가지고 신고를 하고 납부도 꼭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산세 적용하는 그 기준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신고를 안 하셨다면 가산세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